왜 어떤 사람은 여든을 넘기자마자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서도 혼자서 산비탈을 오를 수 있는 걸까요? 그 차이를 갈라놓은 것은 병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하디흔한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무서움을 정작 본인조차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수의 비결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내 손으로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내일부터 바꾸고 싶어지는 습관 하나가 반드시 발견될 것입니다. 저는 한적한 지방 도시 변두리에서 조용히 연금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81, 동네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정년을 맞은 뒤로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토마토며 가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큰 병을 앓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조차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80을 넘기고 딱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기이한 변화가 하나 또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뿐하게 오르던 뒷산 언덕길이 중간에서 숨이 찰 만큼 힘겨워졌습니다. 손주와 놀아주다가도 겨우 10분이면 지쳐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유도 없이 강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혈압에 큰 이상은 없었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고 온화하게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위화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나이 탓이라는 한마디로 덮어버려도 괜찮은 걸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위화감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리하지 않도록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나 빨리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걸까? 젊은 시절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견주어 보면 마치 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옛 직장 동료였던 사람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을 텐데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발걸음도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등도 곧게 펴져 있었고 짐을 든 채로 언덕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밥상을 마주했고 똑같은 세월을 쌓아왔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차이가 나는 걸까? 저는 참지 못하고 그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뭔가? 좋은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건가? 그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오래 사는 비결을 찾으려고들 하지 난 반대였어. 몸을 망치는 습관을 하나씩 버려나갔을 뿐이야.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밤의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몸을 망치는 습관을 버렸을 뿐이라니 그 한마디 뒤에 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담겨 있는 걸까? 그때의 저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늙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곤 합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 것도 당연한 일, 여든을 넘기면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납득해 버립니다. 물론 나이 그 자체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여든이라도 어떤 이는 해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특별한 유전자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켜켜이 쌓인 생활, 그 자체의 습관이 인생 후반의 건강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00살을 넘겨서도 정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대단히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천천히 식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급격히 무너져간 사람들은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움직이는 양이 줄고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편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삶이 조금씩 몸의 뿌리 그 자체를 잠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년 후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쉬는 것이야말로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피곤하다 싶으면 낮잠을 자고 귀찮다는 이유로 산책마저 자꾸만 미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조금씩 야위었고 호흡은 나날이 얕아졌으며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기회가 적어질수록 하루하루가 똑같은 빛깔로 덧칠되어 갔고 어느새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겁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초등학생인 손녀가 숙제를 끝내고 저를 찾아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처럼 공원에 같이 가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무릎이 무거워서라는 핑계로 그 청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다음에 또 가요. 하고 웃으며 방을 나갔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적 속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함이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무게로 제 가슴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눈앞의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 그 자체가 쇠락을 향해 걸어간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쓰이지 않는 기능은 조금씩 손에서 놓아지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버립니다. 깊이 호흡하지 않으면 폐는 점점 작게밖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 또한 새로운 자극을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단 한 칸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 밤중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깨는 것, 식사를 서둘러 끝내버리는 것, 그런 사소한 변화야말로 실은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뜻밖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몸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들고 있던 것은 병도 나이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좋으리라 여기며 이어오던 몇몇 행동이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살을 넘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밑바닥부터 바꿔놓게 된 단 하나의 깨달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우리의 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뒤에도 제 마음은 어딘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치를 짚어 보이며 혈압도 혈당도 기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이건 충분히 건강한 축이에요 하고 온화한 미소로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데 어째서 내 몸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었고 어떤 이는 곁을 부축해주는 가족에게 기대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숫자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몸을 좀먹고 있는 것은 대체 검사, 그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다른 무언가인 것은 아닐까? 그 의문은 제 가슴 속에 작은 가시처럼 남아 계속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좀처럼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로 진찰 결과를 전하자 아들은 안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큰 병이 아니라서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걱정되는 일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그 말에는 분명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는 어쩐지 그 다정함이 그대로 순순히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맡겨주면 된다. 그 말을 되풀이해 들을 때마다 내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에게 나쁜 뜻이 전혀 없다는 건 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쓸쓸함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가슴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몇십 개씩 짊어지며 땀범벅이 되어 일하던 기억이 잇따라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 내 몸은 피로를 모르는 듯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겨우 몇 계단조차 중간에서 멈춰서야만 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사그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조금씩 놓아버려 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제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무거운 자재를 가뿐히 들어 올렸을 그 손이
이제는 페트병 뚜껑을 여는 데에도 힘을 주어야만 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생활을 하나씩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몸은 변함없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소파에 앉아 뉴스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게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2시간, 3시간씩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 중 제대로 걸은 시간을 세어보니 10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줄곧 이것이야말로 평온한 노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생각을 입에 담았습니다. 사람이란 건 말이야, 쉬어서 회복하는 생물이 아니야. 알맞게 움직여야 비로소 되살아나는 생물이지. 처음엔 그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저는 제 몸 그 자체가 그 말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노년의학의 세계에서는 무척 흥미로운 표현이 쓰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잃음으로써 늙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를 추적한 연구에서는 심장 기능과 폐 기능 그리고 근육이 거의 동시에 저하되어 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 위에서 보내는 생활은 혈액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근육을 빠르게 줄이며 이윽고 아주 사소한 동작조차 힘겹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지극히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생활의 버릇이 몸의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저를 집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덕이라고 해봐야 겨우 10몇 분이면 오를 정도의 완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도 이르기 전에 저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반면 친구는 잠시 호흡을 고르기만 하고는 다시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친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주위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엔 나도 지금 자네보다 훨씬 형편없는 상태였어. 그런데 어느 날 의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지. 심장은 나이를 먹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야. 안 쓰니까 먼저 약해지는 거라고. 그 말은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심장이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다는 듯 약해져가는 장기라고 줄곧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주 조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혈액은 더 활발히 흐르기 시작하고 폐는 더 깊이 호흡하려 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심장과 근육의 작용 그 자체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마치 쓰지 않는 방해부를 하나씩 꺼나가듯이. 그렇기에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피로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편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이윽고 예전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계단 한 단의 턱조차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폐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흡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을 하는 횟수는 나이를 먹을수록 실로 줄어듭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볼 때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얕은 호흡을 되풀이합니다. 이 버릇이 오래 이어지면 폐는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산소 공급량도 점차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금세 피로해지기 쉽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사소한 일에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고령자가 나이를 먹으니 힘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원인의 하나가 이 얕은 호흡에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식사 습관 또한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 시절부터 식사를 서둘러 해치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중엔 시간이 없었고 정년 후에도 그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식사 도중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꼭꼭 씹으면서 시간을 들여 먹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친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게 아니야. 입이 먼저 소화를 시작하는 거라고.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안절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위속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후의 졸음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몸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건강을 위해 우선 값비싼 영양보조식품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약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잠을 자지 않고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사람과의 대화를 줄여가면 몸은 변함없이 늙음의 길을 계속 택하고 맙니다. 전문가들이 거듭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약보다 습관에 훨씬 오래 반응하는 생물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실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제 손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령자의 건강을 무너뜨려간 진짜 원인은 심장도 폐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어떤 것이야말로 몸 전체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제 노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몸보다 먼저 마음 쪽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올 때마다 오늘도 또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10분 남짓의 산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부터 다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껏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동네 회관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고 이웃이 찾아와도 짧은 인사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음 또한 그에 이끌리듯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몸이 되살아나면 마음도 뒤따라 되살아나는 법이야. 하지만
아직 자네가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 이튿날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기회였습니다. 예전이라면 몇 분 만에 밥그릇을 비우고 자리를 떴을 테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친구는 식사하는 틈틈이 어린 시절의 추억담을 꺼냈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잠시 그리움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식사에 걸린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길었는데도 위속은 오히려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든든한 느낌이 든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식만 입에 넣은 게 아니야. 사람의 온기도 함께 먹은 거지. 많은 사람은 식사란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마음과 뇌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레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씹는 횟수도 늘며 소화기관도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식은 점차 서둘러 지나가 버리게 되고 식사 그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 또한 조금씩 지쳐가고 맙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아무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을 꺼내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져 장아찌만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었습니다. 배는 채워져 있을 텐데도 어쩐지 힘이 솟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식사 그 자체의 방식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 또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한동안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점차 식욕이 사라지고 몸도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런 때 지역 복지시설에서 열리는 함께 밥 먹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식사하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는 시간이 생기자 식욕도 돌아왔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입에 넣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인연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인지도 몰라. 그 한마디는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보다 먼저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도 줄고 웃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뇌라는 기관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웃고 공감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 자체가 뇌를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정정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특별한 취미보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가게 주인과 짧은 말을 주고받고 손주에게 전화 한 통을 겁니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식사하는 날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웃과 점심을 함께 했고, 주말에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어딘가 쑥스러웠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확실히 온 길을 뛰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예전에 비해 웃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어갈수록 몸도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밤에는 깊이 잠드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건강이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 가장 위험한 함정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령자가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굳게 믿고 있는 행동이 실은 도리어 수명을 크게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질지도 모른다, 다칠지도 모른다, 지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서 스스로 움직이기를 포기해버린 순간 몸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지난 몇 년을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고는 이때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무서움은 숫자 위에서도 뒷받침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 불리며 70대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은 10년마다 약 10%에서 15%씩 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체의 근육, 그러니까 허벅지나 종아리의 근육은 상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쇠약해집니다. 걷는 기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하체 근력 저하는 더욱 가속되고 이윽고 일어서는 동작,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조차 힘겹게 만들어버립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에서 움직임을 제한한 고령자가 도리어 넘어질 위험을 높여버린다는 역설적인 조사 결과도 존재합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근력과 균형, 감각, 양쪽이 동시에 쇠약해져 가고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지금껏 믿어온 안전이라는 사고방식 그 자체가 밑바닥부터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셈이라 여겼던 지난 몇 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외출을 줄였고 다칠까 걱정되어 무거운 짐은 일절 들지 않았으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도 늘 같은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시는 게 제일이에요. 그 말은 틀림없이 애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편안함이 얼마나 빨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노년기에는 병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참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쓰이는 근육은 점점 튼튼해지고 쓰이지 않는 근육은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문제는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의 순환도 느려지고 심장은 더 적은 일밖에 하지 않게 되며 뇌로 옮겨지는 산소와 영양 또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게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지기 쉬워지고 피곤하니까 또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많은 고령자가 예전보다 힘이 나지 않아서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지 않기에 힘이 사라져가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친구는 저에게 특별한 운동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간단한 약속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집 안에만 틀어박히지 말고 하루에 3번만이라도 좋아. 현관 밖으로 나가봐.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어.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짧은 거리로 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건가 하고 조금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늘 같은 시간에 화분에 물을 주는 이웃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 앞에서는 오랜 단골로서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쪽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년기의 정신적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햇볕을 쬐는 것,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아주 짧은 교류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몸속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더 깊은 잠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관절이 좋아질 뿐 아니라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의 분비도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끈기 있게 계속하느냐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집 창가에 앉아 지난 겨울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온다는 이유로, 춥다는 이유로 2달 가까이 거의 외출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엔 몸을 지키고 있는 셈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을 때 저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겹게 느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쉬는 동안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방법 그 자체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며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를 너무나 오래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친구는 저를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90을 넘긴 고령자 몇 사람이 함께 걸터 앉아 웃으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걷지 않았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 넘쳤습니다. 친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말이야,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길을 걸어 비가 오면 실내를 걷고 눈이 오면 복도를 걷지. 중요한 건 운동 그 자체가 아니야. 멈추지 않는 삶이야.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건강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손에 넣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씩 쌓여가는 결과라는 사실을 이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봤다면 일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몸을 폈고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뒷정리를 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승강기 대신 낮은 계단은 제 발로 올랐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도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걸으려 마음썼습니다. 결코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예전보다 허리에 뻐근함이 줄었고 밤에도 깊이 잠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와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말없이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짧은 산책은 저에게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일부러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은 지금껏 배워온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살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공통으로 실천하고 있던 7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들은 대부분 돈이 들지 않는 지극히 흔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구의 집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받으며 처음으로 그 7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노후가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하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방을 가득 메우자 친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100살까지 정정하게 산 사람에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여기지. 하지만 내가 실제로 만나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좋은 습관을 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답해준다.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준다. 그런 뜻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신비한 건강법을 기대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지극히 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100살을 넘긴 고령자들에게 공통으로 보이는 7가지 삶의 원칙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보다 먼저 호흡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걷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걸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깊은 호흡은 단지 폐를 움직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 전체에 충분한 산소를 실어보내고 팽팽하게 긴장한 마음까지 가라앉히는 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절의 냄새를 느끼는 것만으로 하루의 리듬 그 자체가 달라져 갑니다. 저 또한 이튿날부터 걷는 속도를 서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호흡을 의식하고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지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0살을 넘긴 사람들 대부분은 음식을 오랜 시간에 걸쳐 씹었습니다. 그들에게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의 하나였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함께 웃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저 또한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는 잠시 쉬고 천천히 씹습니다. 처음엔 안절부절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속은 훨씬 편안해졌고 먹는 양은 줄었는데도 몸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과 몸을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쇠한다고 입에 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을수록 더 오래 활발하게 일합니다.
어느 100살의 고령자는 매일 신문 기사를 하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붓글씨로 글자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 또한 아주 오래전에 그만둬버린 서예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삐뚤빼뚤 서툰 글자를 바라보며 웃는 시간이 생기자 하루가 훨씬 길고 풍요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니까 웃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반대로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혼자 웃는 것에 쑥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보내준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소리내어 웃고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에 표정 그 자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져 갔습니다. 웃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사람과의 거리도 가까워졌고 마음속의 불안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이야말로 성실함의 증거라고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좋은 잠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친구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없었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밤중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깨는 버릇이 조금씩 누그러져 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려한 요리보다 영양이 치우치지 않는 식사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살을 넘긴 사람들은 값비싼 것을 자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철 채소와 두부 같은 지극히 흔한 식재료를 나날이 담담하게 먹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과식하는 일이 없었고 배가 조금 덜 찬 단계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속을 정리하고 오래 방치해둔 가공식품을 치웠으며 아침에는 과일 한 조각과 따뜻한 된장국을 거르지 않고 먹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무리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친구는 여기서 한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듯 들고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자 친구는 조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말이야, 이 7가지 습관을 하나라도 거른 노인을 나는 여러 봐왔어. 어떤 이는 호흡을 잊었고 어떤 이는 식사를 서둘렀고 어떤 이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지. 그때마다 몸은 정직하게 답을 돌려주더군.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 말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조용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림을 받아들이며 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결코 혼자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그 무엇보다 사람과의 이어짐 속에 있었습니다. 100살을 넘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대부분이 가까운 이웃을 두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벗이 있으며 누군가를 돕는다는 작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살아갈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회관에서 주말에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몇 번 다니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에 잊고 있었을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말을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 큰 힘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전부 순조롭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빗속을 우산도 쓰지 않고 동네를 걷고 있던 것을 마침 찾아온 아들에게 들키고만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날씨에 뭐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되받아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너희는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야. 그 자리에서 우리 둘은 어색한 침묵 속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걱정도 지당한 것이라고 저 자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껏 쌓아온 작은 변화를 쉽사리 놓아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 지금껏 친구에게 배워온 것, 그리고 제 몸에 일어난 변화를 시간을 들여 찬찬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아버지의 얼굴빛이 예전보다 확연히 생기 있어진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제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무리만은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이해받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 사이에 있던 작은 어긋남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와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기적 같은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진 것 이상으로 귀한 변화가 이미 제 인생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을 무렵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몸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오늘도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은 누구와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정정해지셨네요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특별한 약도 기적 같은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되풀이해온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던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공원 벤치에 걸터앉아 쉬고 있는데 한 고령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예전에도 여기서 운동하셨나요? 어쩐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엔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이 공원에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자 상대는 놀란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걷는 모습이 아주 편안하셔서 오랫동안 운동을 해오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만 미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단 한 칸을 오르는 것조차 힘겨웠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 처음으로 건강이란 남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져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학교 숙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글을 써야 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원고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예전엔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산책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는 것보다 오래 웃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건강이란 단지 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보다 웃음을 더 많이 남기고 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커다란 변화만을 기다리곤 합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을 찾아 헤매고 새로운 치료법에 기대를 걸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수많은 고령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만큼 흔한 공통점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천천히 음미하고 누군가의 근황을 묻고 밤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흔한 하루가 몇십 년에 걸쳐 되풀이된 결과로서 100년이라는 선물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인생은 특별한 하루로 인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스스로의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들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고 여기지.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야. 움직이기를 택할까? 포기하기를 택할까? 함께하기를 택할까? 혼자서 외로움을 키우기를 택할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정하는 건 거창한 각오 따위가 아니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풀이되는 작은 선택의 쌓임이지.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늘 같은 대답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오는 작은 신호를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몸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든을 넘겨서도 근육은 다시 힘차게 될 수 있습니다. 폐는 다시 깊은 호흡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설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과 똑같이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오늘을 만드는 일은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날이야말로 실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로서 들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급이 오는 오후 공원에 초대받고도 거절했던 그때 문 너머로 고요히 가라앉은 방 안에 하염없이 앉아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벗의 말에 몇 번이고 구원받으며 조금씩 걷는 법을 다시 떠올려간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후회를 두 번 다시 그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날의 바쁨과 피로 속에서 조금씩 몸을 쉬게 하는 쪽을 택하고 그 쌓임을 알아채지 못한 채 세월을 거듭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다시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작은 한 걸음에는 아직 충분히 늦지 않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뒤 곧바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실행해 봐 주세요. 집 앞을 10분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식사를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오래도록 연락하지 못했던 벗에게 근황을 묻는 전화 한 통을 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또 다른 변화를 낳고 그 변화가 쌓여가면 몇 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습관은 바꾼 그 순간부터 미래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하나라도 좋은 습관을 마음에 새겨주셨다면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나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란 우리를 늙게 만들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을 일러주는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첫걸음을 내디딜 때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떠올려 봐 주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